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신경 쓰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범위 내에 있다. 그렇게 발표됨으로 해서 나스닥이 조금 0.16% 밀리는 것을 제외하고 다우나 S&P 500은 상승하는 그런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낙폭으로 말하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제 낙폭의 주역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리 그 시총도 1, 2위하고 하는 그 반도체 업체 그 두 개가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그 체감 하락은 훨씬 좀 컸어요. 낙폭은 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오늘 시장을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하고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그 반도체 그 두 개 업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집중적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타 섹션에서 뭐 다소 좀 상승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좀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기관도 뭐 조금 매수를 거들었지만 뭐 외국인들 매도세에 비하면 뭐 워낙 적은 액수라서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늘 코스피는 겨우겨우 3,200을 막아내는 3,208.25포인트로 오늘 3,208.38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좀 팔기는 했지만 그 결 자체가 코스피하고는 전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 1,144억을 순매수한 그런 거에 힘입어서 어제보다 2.17포인트가 상승을 한 1,054.09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좀 간략하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오늘도 여지없이 집중 매도를 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오늘 그 금액으로 1조 6,989억, 그러니까 1조 7천억 가량을 삼성전자에서만 팔았습니다. 이게 상당 부분이 공매도 물량 같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441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늘 총 판 거를 코스피에서 판 거를 보면 1조 8,761억을 팔았으니까 어제랑은 조금 이제 뭐 그 이외에 조금 산 것도 있다. 그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일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기관도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446억, 또 SK 하이닉스는 43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뭐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반면에 이제 개인은 삼성전자에서 1조 6,230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7,873억을 샀습니다. 네. 진짜 그 개인들 정말 오늘 대단해요. 그렇게 돼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외국인과 전투를 끝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요 얘기는 이제 시장 얘기할 때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 이제 움직임의 특징이 있었던 거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요? 그 전기차에 얻는 배터리 자체를 미국 영내에서 제작한 거를 50% 이상 얻도록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이 50% 이상이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그 미국에다가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 미국의 현지 공장 짓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힘입어서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까지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이제 질문해 오신 거에 대해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그냥 또 이상하게 자동차주가 오늘 좀
올랐어요. 모비스는 뭐 아니었지만. 그런데 오늘 오른 거는 그냥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주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런 강력한 트리거가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만드는 데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전기차로는 조금 그렇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동차하고 IT 업계가 자율주행 산업협회라는 거를 이제 오늘 설립을 했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자동차 쪽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거기는 뭐 현대차, KT 뭐 이런데 들어가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렇게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동차가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 뭐 산업 협회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디지털 자산 쪽에 그 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오늘 이제 뭐 괜찮았고 해서 거기에 이제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힘있게 뻗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이쪽은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재의 시장에서는 이게 메인스트림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이제 모더나도 어젯밤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조금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많이 걱정하시니까 오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놓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오셨는데 질문도 뭐 여기에 내용에 포함된 거라 이제 시장 설명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지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해서 시장이 빠지는 그 표면적 이유가 뭐예요? 디램 가격의 하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4분기에 디램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더 빠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계 기관에서 이제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뭐 CLSA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좀 나쁘게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약간 이제 달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디램 포션이 큰 SK 하이닉스 왜냐면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을 SK 하이닉스가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말씀 나눌 게 왜 외국인들이 왜 이러냐.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반도체 이 사단이 난 게 이게 이럴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어저께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 시가총액 1, 2위 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빠지니까 뭐 애널리스트들도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뭐 십몇만 원 간다 막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돌변해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 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냐 반도체 가격이 그렇다 이런 이제 표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다고 뭐 그렇겠느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게 있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페어하고 뭐 정직하고 그런 시장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돈 버는 시장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돈만 벌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외국인이 뭐 되게 뭐 도덕적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열흘 전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갑자기 사기 시작했냐? 8월 들어서 얘기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불쾌한 거죠. 되게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외국인들에 의해서 반도체 주식이 거의 대학살을 당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열흘 전에 오를 때는 이유가 뭐였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것도 지수인데 빠지지도 않고 뭐 매일 끝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르다가 지금 한 4, 5일째 다시 이제 커브를 밑으로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고점을 향해서 갈 때란 말입니다. 근데 고점을 향해서 갈 때 느닷없이 한국의 반도체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여러분하고 이 백만금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갑자기 삼성전자가 왜 오르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티어 첫째면 뭐 이재용 회장이 그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나올지도 모른다. 라는 거 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주가도 오르고 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애써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보면서 이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뭐 이렇게 감성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되게 냉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을 전개할 때 표면적인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감춰진 상황하고 두 개를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감춰진 쪽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지 표면적인 얘기는 뭐 애널리스트 어젯밤서부터 오늘 뭐 나와서 온갖 군데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진작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럼 자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거예요. 첫째, 표면적인 이유부터 따져보자. 예. D램 가격의 그 8기가 기준으로 해서 현물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이 30달러입니다. 30달러. 그래서 고정 가격이라고 했죠. 고정 거래 가격보다 그게 35불이니까 5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데드 크로스 같은 게 이제 생긴 거예요. 현물이 고정거래 가격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물 가격, 디램에서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을 한 2, 3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외국의 증권사에서도 항상 요새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뭘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할 때 되면 딱 그 타이밍 맞춰서 그런 이제 리포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얘네 왜 이래?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물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파는 입장에서 보면 자 리포트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으니까 우린 이거 판다 이러면 되게 그 뭐 얘기가 되잖아요. 떳떳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미국도 마침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저께는 5.5% 이상 빠지고 어제는 1.1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잘 된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것저것 나쁘니까 이제 D램 가격이 4분기에 5%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거 추적하신 분 계실지 혹시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요. D램 가격 계속 떨어져 오고 있었어요. 5월부터. 그런데 뭐 지금 여기서 무슨 5%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끝이 오는 것처럼 해갖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내리팬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여기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러분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 외국인들이 이걸 파생이라고 묶어갖고 연계해서 또 한 가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리는 상당부의 물량이 다 공매도 물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빌려올 수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빌려다 때려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시지만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을 2,500억을 상환했어요. 어제 그렇게 무섭게 팔다가. 그러니까 점점 더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당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이게 머니게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외국의 자금이 여기 들어올 때 그 자금들이
뭐 어떤 자금입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뭐 그런 자금들이에요. 여러분 뭐 아시지만 그런데 또 지금 이제 디램 가격 뭐 이거를 이제 떨어지는 이유를 막 찾다 보니까 뭐 이제 이걸 떨어졌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 D램이 주로 쓰는 데가 한 40%가 이제 휴대폰,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0% 30% 정도가 이제 서버, 그 다음에 이제 뭐 PC나 노트북이 한 10%,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슨 뭐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그 생산량을 줄인 것도 아니고, 그건 추세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건데 오늘 이제 그게 되고, 서버도 뭐 세계적인 서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애들이 서버를 만드는 새로 늘릴 그런 계획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만 9월 되면 어쨌든 간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재택을 풀고 나가면은 실제로 집에서 앉아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PC나 노트북 그 수요도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램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얘기는 다 이렇게 해서 맞추면 왜 떨어져야 되는지의 이유는 뭐 10가지도 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D램에서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설명드렸지만 DDR4에서 DDR5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더 업버전된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 혼자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말하자면 CPU가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기판, PCB가 바뀌고 그게 바뀌어야 D램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DDR4에서 DDR5로 간다고 그러면 쉽게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가 이제 이거는 그만 만들고 신형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신형 차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나오고 있는 이거를 곧 구형이 된 이거를 여러분 많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그 트레이딩 하는 데서도 지금 D램을 많이 사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인텔이 이 CPU를 만들어야 되는데 CPU를 만드는 인텔이 지금 스케줄을 못 맞추고 지적거리니까 기판, D램 따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거는 곧 바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뭐 이거를 갖다 재고를 막 쌓아놓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DDR5가 나오면 수익률이 좋아지죠. 이게 뭐 지금 DDR4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더 업버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뭐 D램의 수요가 주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래서 4분기에 5%가 5% 빠지는 것 같고 회사 주가가 이렇게 작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침 이거를 잘 이용해서 시장의 흐름하고 이거를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이다. 근데 이게 뭐 효물이랑 파생이랑 연계해서 돈 벌어갖고 가는 게 위법이 아닌데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게 보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체를 할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왜 빠지면 왜 빠지는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데가 시장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빠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멋들어진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CLSA가 그런 리포트를 냈으면 아니 걔네들이 사전에 이거 미리 팔았냐? 팔았으면 이거 팔고선 뭐 리포트 내고 뭐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안 팔았어요. 리포트 나고 나서 공매도에서 같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미 리포트가 공개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안할 게 있어요. 그럼 얘는 계속 팔 거냐?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또 누가 삽니다.
누군가 사요, 이거를. 왜? 이제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면서 파생이랑 연동해서 또 이제 이거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100%에 가깝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떻게 되냐.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쁘게 나오고 현물이 매도되고 파생이 연계되고 그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심각하게 내려앉으면 또다시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느닷없는 매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매수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그것도 10가지가 넘어요. 그때 이제 만들려면 모든 게 만들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사이 일어나는 거 별거 아니다. 오늘 벌써 골드만삭스 논조는 약간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놀릴 일이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난 나쁘게 안 본다. 니네는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외국인에서 갈리죠.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다시 사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는 파생이랑 연결해서 또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 후면에 있는 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런 분은 계속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그거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8월 초에 얘네들 갑자기 미친 듯이 삼성전자 다시 사서 8만 원 이상으로 확 끌어올릴 때 그때 선물 같이 샀어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공매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있고 파생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팔이 2개인데 쟤는 팔이 한 6개 달린 거예요. 그런 애들이랑 우리가 시장에 같이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외국인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냥 따라하면 돼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삼성전자 갑자기 튀면 일부 넘어가는 부분을 익절할 생각을 하셔야지 쫓아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오늘 삼성전자 사신 분들 뭐 SK하이닉스는 저는 뭐 나쁘다고 안 봐요. 이게 잘 사신 거죠. 결국 이것도 이제 금주가 지나면 다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도. 근데 뭐 어쨌든 간 이번에 외국 투자하는 애들은 분명히 여기 이제 헤지펀드 있을 테고 뭐 잘 벌었죠. 이렇게 한번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언제 살까? 언제 살까를 봐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런 시장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언제 살까를 생각하는 시장이지 야 이거 큰일 났네 팔아야지 이런 시장 아닙니다. 그러면 주시장에서 돈 못 버세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박스권 안에 있는데 쟤네는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쓰는 돈이에요. 박스권 안에 있으면 개인 투자가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도 그냥 한참 동안 기다리지만 얘네들은 못 기다려요. 무슨 수를 쓰든지 만들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충격은 거의 이번 주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보는 게 이제 제 시각이에요. 다행히 이제 미국의 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였고 또 코어 지수, 코어 CPI는 0.3%예요. 그럼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번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고용도 좋았고 그 주초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연준 얘기가 마치 맞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간 지표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숨 놓은 거죠. 그래서 뭐 벌써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12월 FOMC 회의 때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드가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좀 그렇다고 뭐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두 개가 고꾸라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사나 잘 보세요. 거의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자 맞추면 오늘은 일단 되게 팔았고 선물에서만 팔았던 거 일부 들어와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 이렇게 이제 뭐 외국인들 뒷다 내다 파니까 오늘 이제 환율은 1160원이 넘어갔어요. 1161원이 됐어요. 이게 이제 조금 깨름칙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게 저렇게 몇 조씩 팔아야 되니 그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좀 주죠. 오늘 제가 이제 낮에 8.15 모니터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 못 드린 뭐 그런저런 저간의 얘기,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주말 연휴 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8.15 모니터도 좀 잘 봐주시면, 100만 금에서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얘기. 그래서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연휴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브런치 카페를 좀 이렇게 그동안에 좀 못 보신 거,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 목차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또 슬콘생, 봐주시고, 그 다음에 8.15 모니터 봐주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휴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주에서는 조금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 이거를 집중으로 해서 시장 전체 흐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또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